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사계국어 송현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까 배웠던 김수영님의 눈에 대해서 간단하게 OX, 그 다음에 내신형,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아까 배웠던 기억을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자, 가장 간단한 OX 문제부터 지금 할 건데요. 쉽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단계에서 OX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눈은 정의롭고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거 맞아요? 그렇죠. 정의롭습니다. 순수합니다. 생명력 있네요. 그럼 여기에 맞는 자,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2번. 죽음을 잊어버렸다는 시행 기억하시죠?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 여기까지 있으면 안 되겠죠? 무기력하고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자, 답은 X. 자, 세 번째 문제. 젊은 시인은 불순한 것을 뱉고 새벽까지 깨운, 우리 아까 본문에서 확인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래. 나 이 가래 보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정적인 것, 불순한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래 부정적인 거니까 일상적이고 속물이란 게 뭐예요? 세속적이고 뭔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시민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네,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화자는 정의롭지 못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서 여기까지는 틀리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회한의 정서. 자, 회한이 뭐냐면 후회에서 회, 그 다음에 가슴에 한, 이런 걸 나타내요. 화자는 후회나 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순수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건 틀렸습니다. X. 자, 여섯 번째 문제 가볼까요? 1년, 4연, 유사 구조가 반복되는. 유사 구조가 반복되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였어요? 1, 3년, 그리고 2, 4연. 퐁당퐁당 이렇게 유사했지요. 그리고 수미상관 아니죠. 자, 수미상관은 처음과 시의 마지막 부분 같거나 비슷하게 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기법인데 우리 1년과 4년이 같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거 역시 X. 일곱 번째 문제 보자. 시어나 시구의 변형. 맞아요. 동일하진 않았고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반복 맞습니다. 원래 이러한 변형 반복이 있으면 당연히 운율감이 형성이 되겠죠. 자, 맞는 내용 동그라미. 여덟 번째 문제. 평범한 일상어. 아이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평범한 일상어가 무엇인가요? 평범한 일상어는 우리가 그냥 살면서 편안하게 흔히 쓰는 말들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김수영님의 눈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 뜻이 뭐지? 이러한 어려운 말들 많이 없었죠? 그럼 평범한 일상어 사용한 거 맞고요. 그거를 통해서 시를 표현하고 있는 거 자, 맞는 내용. 자, 아홉 번째, 명령형 종결 어미. 자, 어떤 종결 어미를 썼는데 우리 명령형 아니었지요? 뭐였지요? 자, 기억합시다. 그래요. 기침을 하자. 얘는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이었죠. 청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X. 자, 열 번째, 역설적 표현이에요. 자, 역설적 표현 우리 쓰였나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과 부정을 같은 라인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역설적 표현이란 걸 이 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X. 자,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 간단한 주관식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내신형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형 문제 볼 건데요. 4단계 쪽집게 예상 문제 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선생님이 이 문제는요. 많이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라고. 그런데 다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 8개로 이루어진 이 세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봤던 시 아주 익숙해요. 이제 우리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알맞지 않은. 자,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알맞지 않은 아는 애는 이렇게 X. 이거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보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맞은 것을 알맞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답을 체크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신 등급에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 작은 실수부터 먼저 잡고 갑니다. 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알맞지 않은 것은 볼까요? 아까 봤습니다. 일상어. 맞습니다. 그러면 2번에 수미 쌍관. 선생님 전 이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비슷한 말은 아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슷한 말 수미상관, 수미쌍관, 수미상응, 수미쌍응 모두가 같은 말이죠. 자, 근데 아까도 문제 봤죠? 수미쌍관의 구조 우리는 없었습니다. 답은 2번이고 나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밑줄 친 시어 중에 이 시의 중심 소재인 눈과 그 이미지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시에서 눈은 아까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순수함, 생명력 이러한 이미지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긍정이었지 부정이었지? 아, 긍정이었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눈과 이미지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선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시의 중심 소재인 눈은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그렇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에 있는 그 눈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지금 눈 내리고 이육사의 광야라고 하는 시 들어본 적은 있지요. 지금 눈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부정. 일단 얘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 덮인대요. 지금 덮이고 있는 건 눈이죠. 그럼 눈 자체가 설레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눈 뭐야? 긍정. 일단 우리 긍정적인 시 하나 잡았어요. 자, 세 번째 시 보겠습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래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냐. 처마 끝 호롱불이 여위여가 서글픈 옛 자취인 양 흰눈. 자, 눈인데요. 이 눈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말을 한번 볼까요? 서글픈 옛 자취인 것 같은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눈에는 서글픔이 들어있지요.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걸로 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시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라고 하는 시예요.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렸어. 자, 순이가 떠나는 아침에 내리는 눈, 슬픈 것처럼. 자, 보세요. 슬픈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눈 어떤 눈? 슬픈 눈. 그래요. 부정적인 것. 자, 신동집의 눈이라고 하는 시 보겠습니다. 아주 너를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길은 펑펑 눈이 오는 밤이었다. 자, 이 눈이 언제였어? 너를 떠나보내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별할 때의 눈, 다시 말해 슬픈 눈. 그럼 얘도 부정. 그럼 아까 긍정적인 눈 어디에 있었죠? 그래요. 자, 봅시다. 여기에 있었죠? 긍정적인 눈. 자, 이쪽에 있었습니다. 어디? 몇 번? 2번의 선지 2번.
처음 내리는 눈에 설레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눈과 이미지가 가장 유사한 거 긍정적인 2번으로 갈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 가와 함축적인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가와 함축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가가 어떤 건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확인하세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우리 사연의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시행이었습니다. 그럼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뱉어 버리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선지들을 읽어보니까 여기 5번에 있네요. 5번에 보시면은 이제 더 이상 비겁하고 소심하게 살지 않겠어.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살아가겠어라고 하는 화자, 부정적인 걸 모두 버리겠다라는 의지 보이고 있는 거 5번이에요. 자, 4번 문제를 우리 확인을 할 건데 눈과 대조되는 이미지. 와, 이제 이거 딱 보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써볼까요? 대조되는 이미지 뭐였습니까? 가래. 가래. 아까 선생님이 시를 설명을 할 때 그림까지 그려서 퇴 뱉는 거 보여줬죠. 기억 나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 벌써 5개째예요.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다음 중 이 시에 대한 설명 알맞지? 자, 어떤 거? 아는 뭐 표시하라 그랬지? 아는 거침없이 표시하세요. 자, 첫 번째 선지 봅시다. 현실에 대한 저항, 순수한 삶의 지향.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순수한 삶을 원하고 아까 봤던 내용 맞습니다. 자, 눈 긍정, 가래 부정. 그러면 선명한 대조 맞겠네요. 자, 2번도 맞아요. 3번 반복 있었지요. 반복. 그리고 화자의 의지. 그렇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어. 자, 단정적인 어조. 쉬운 일상어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 5번 가세요. 암울한 현실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이나 좌절을 애상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 5번 틀렸습니다. 자, 6번째 문제 한번 같이 봅니다. 순수성, 영원성. 자, 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몇 번? 그렇지. 1번.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기억에서 미음이에요.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은 여기 프린트 있는 거 말했지요. 여러분들은 앞을 보면서 할 거고 선생님은 여기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할 겁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기억이 뭐냐면 프린트에서 1년에 1행 눈은 살아있다. 어떤 거였습니까? 눈. 생명력을 지닌 존재.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 1번 선지. 맞는 선지. 자, 니은이 뭐였냐면요. 2연의 두 번째 행. 기침을 하자. 그런데 볼게요. 눈 위에 대고 하는 기침이기 때문에 눈에 힘을 느끼고 어떤 생명력, 즉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맞습니다. 2번도 맞는데요. 자, 3번 디귿. 디귿은 이연의 마지막 부분. 눈 들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부끄러움을 눈 속에 묻어버린다니 이러한 내용은 본 적 없었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선지 마저 빠르게 확인합니다. 리을.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지식인이라고 같이 배웠어요. 그러면 4번 내용도 맞는 내용. 마지막 5번 밑줄 미음.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 모든 부정적인 것 그래요. 부정적인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정답 3번. 자, 8번 문제 확인하러 갑니다. 밑줄 친 시어 중에 가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그랬어요. 가래와 유사한 의미. 가래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긍정? 아니 부정. 그럼 시를 보면은요. 이 가래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한번 볼 건데 자, 박목월의 나그네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이 구름에 달가듯이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구름은 굳이 부정적일 이유 없지요. 자유롭게 떠가는, 돌아다니는 나그네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보면은 이거 구름 부정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인데요. 껍데기는 가라. 자, 우리 확인해 봅시다. 가라. 화자가 지금 이 껍데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거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어들은 다 부정적인 시어예요. 가래와 어때요? 유사하지요. 그래도 모르니 나머지 선지를 확인합니다. 3번의 선지는 김현승의 가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읽다가 보니까는 밤은 밤인데 밤 부정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밤을 수식하는 형용사 고요한이에요. 그럼 밤의 이미지는 고요함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4번의 선지 가볼까요? 천상병님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은 죽음을 나타내요. 선생님 죽음 부정이죠? 아니에요. 화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가리라. 뭐뭐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면 하늘은요.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고요.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달관이라고 말을 써요. 그래서 달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럼 이거 아니죠? 자, 5번째 김수영님의 풀이라고 하는 건데 풀이 눕는다. 누우니까 부정적인 상황인가요? 조금 더 봅시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데 더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래서 풀은요. 능동적인 민중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어예요. 이것도 긍정. 그러면은 부정적인 가래와 유사한 것 어디 있었나요? 그렇지. 2번 껍데기에 있었습니다. 자, 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건 내신형 문제이고 이제는 선생님과 수능형 문제로 넘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넘어가야 돼요. 쭉쭉쭉 넘어가면은 자, 볼게요. 이제 수능형 문제를 배울 건데 5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5번까지의 문제는 우리 살짝 넘어가고 뒤에 있는 6번부터 8번까지 그 문제 3문제만 같이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 자료 뒤에 해설이랑 다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해설 보고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우린 6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6번 문제. 아이고, 좀 지겨워지려고 하는 사람 있지요. 다 외우게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 문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요. 8번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든지 아니면 수능형 문제를 대할 때는 문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이렇게 보기를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보기가 제시된다는 건 이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라는 보통 감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를 읽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이 시가 김수영님의 눈이에요. 현실의 불순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떨쳐 버리고 순수하고 아이고 또 나왔습니다. 정의로운 또 나왔죠. 이 삶을 살기를 원했던 시인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더러움과 허위로 가득 찬 요 부정적인 현실, 살아가는 존재가 이 양심을 회복하고 순수한 삶을 영위, 즉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 작품이에요. 시인은 60년대의 부정한 이 60년대가 바로 군부 독재죠. 이 현실에서 지금까지 비굴하게 억눌려 지낸 것을 어떻게 떨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지사적 태도로, 지사적 태도, 이 사가 선비 사자예요. 예전에 올곧은 선비 같은 태도예요. 시대의 양심을 지켜가자고 애타게
당부를 하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8번 문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위글을 감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기를 바탕으로. 그러면 적절하지. 아는. 자, 아는. 자, 찾으죠. 봅니다. 1번 선지. 이제 우리 앞에 내용 읽지 않아도 다 알죠? 마당 위에 떨어진 눈 어떤 거였지요? 순수한 눈이었지요. 그런데 불순하다. 부정적이다.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순하고 부정적인 현실에 해당하는 거 아까 뭐였어요? 그래요. 가래. 이제 자동으로 답이 탁 튀어나오죠? 가래. 일단 답이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지 확인할 거예요. 기침을 하자. 부정적인 거 버리고 우리 보기에서 봤지요. 양심 회복하고 싶다고 양심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 맞습니다. 3번 젊은 시인은요. 화자가 보기에 뭔가 순수하고 정의로운 존재. 그렇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지닌 존재가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여기 나와 있는 지사적인 그러한 존재 맞습니다. 5번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 안 좋은 거,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 여기도 맞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자, 보니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6번 문제로 올라갈 거예요. 따라오세요. 6번. 함축적인 의미. 선생님은 이 프린트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위에 있는 프린트 잘 확인하고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일단 기억이 뭐였냐면 눈이었습니다. 눈. 자, 기억. 눈. 긍정, 부정? 긍정. 자, 니은 뭐였냐면 기침이에요. 자, 니은 긍정, 부정? 긍정. 디귿. 죽음. 디귿, 죽음. 긍정, 부정? 부정. 그렇죠. 자, 리을은 새벽. 새벽은 긍정, 부정? 긍정. 아침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마지막에 미음은 여기 보인다. 그쵸? 가래. 부정. 그럼 함축적인 의미가 유사한 것은 미음과 디귿인데 선생님 기억, 니은, 리을도 다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얘네들은 묶이면 되지 않죠? 네. 기억의 눈 긍정이긴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그래요. 생명력이었죠. 그 다음에 니은 역시 긍정적이었지만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정적인 것을 뱉어내는 행위였고요. 자, 리을 역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새벽은요. 아침을 담고 있는 뭔가 희망적인 미래를 보는 미래 지향적인 화자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본다면 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함축적인 의미 가장 유사한 거 갖다 버려야 되고 부정적이고 불순한 것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디귿 그리고 미음. 자, 답이 어디 있나요? 5번에 있습니다. 자, 6번 괜찮죠? 자, 7번 넘어갈게요. 보기랑 같이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다른 작품이 나오면은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니까는 이거 눈이 있습니다. 힘찬 눈보라. 눈이라고 하는 소재가 공통적이구나. 그런데 우리 이 시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이거 군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눈보라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 부러뜨릴 정도예요. 그리고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눈보라 자체의 눈은 긍정, 부정? 그렇죠. 부정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러 가보니까는 우리 선지를 한번 볼게요. 1번 위글의 눈과 보기의 눈. 자, 모두.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두에 이렇게 체크. 동적 이미지. 자, 우리가 김수영의 눈에서는 떨어진 눈, 마당에 떨어진 눈, 이미 떨어진 눈이기 때문에 동적인 게 아니라 이 눈은 정적인 이미지죠. 여기는 정적인 거. 자, 그럼 이건 틀렸어요. 2번
위글과 복이 여기도 모두예요.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난다. 물론 우리가 김수영님의 눈에서는 극복 의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최승호의 대설주의보에서 극복 의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이거는 그러면 보기에는 극복 의지가 없습니다. 2번도 땡. 3번 위글의 눈, 보기의 눈보라와 달리죠. 그러면은 눈은요 얘와 달리 이러한 작은 표시라도 해놓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일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눈은 긍정적인 이미지. 그럼 눈보라는 부정이란 뜻이겠죠. 정답 보입니다. 찾았어요. 그 나머지 선지 볼까요? 4번 위글은 보기와 달리. 그러면은 위글 보기와 달리. 자, 이런 표시 해봅시다. 시어의 대립을. 그러면 우리가 김수영의 눈에서는 시어의 대립이 있었어요. 어떤 거? 긍정적인 눈, 부정적인 가래. 그렇다고 위 시에는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 없을까? 자, 시를 한번 보면은 보세요.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까칠한 굴뚝새. 이 연약한 굴뚝새. 그리고 부리부리한 솔개. 그 다음에 눈보라. 자, 굴뚝새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 솔개나 눈보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이 보기에 있는 시에도 긍정과 부정의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기와 달리가 아니라 위글과 보기 모두 이런 말을 사용해야 이 선지가 알맞은 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보기는 위글과 달리예요. 자, 보기는 위글과 달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물론 대설주의보에서도 군부 독재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났는데 우리 김수영님의 눈에서도 현실에 부정적인 의미 있지요. 왜냐면은 마음 놓고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라 그랬어. 그 전까지 마음을 놓고 기침을 못하는 그러한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지금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뒤에 해설지 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